네, 우리나라가 자본금 규모로는 세계 세 번째로 큰 국제금융기구 GCF, 녹색기후기금 본부를 유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로써 우리나라의 국격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경제적으로도 3,800억 달러의 효과가 기대돼서 우리나라 경제 자체에도 훈풍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GCF의 가입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 오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죠.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GCF 유치로 굉장히 뉴스가 크게 들끓고 있는 상황입니다. GCF가 생각하면 어떻게 보면 좀 저희 입장으로서는 생소한 그런 국제기구이기도 한데요. 이 GCF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경제 식견이 높은 그 진행자뿐만 아니라 대다수 분의 그 시청자분들도 이 GCF, 즉 녹색 기후기금에 대해서 생소하실 거로 이렇게 봅니다. 저희들도 그 언론에 이렇게 종사하고 있습니다는 사실 이 소식이 전해졌을 때 굉장히 이게 뭐냐 할 정도로 굉장히 좀 어색을 하고 생소했었거든요. 그만큼 역사가 일천해서 그렇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이 녹색 그 기후기금이 만든 것은 불과 2년 전인 2010년에 멕시코 칸쿤에서 제16차 기후변화협은 의장금 당사국 협약이 열렸었는데요. 이때에 이렇게 공식화됐기 때문에 시청자분도 대부분 이번에 그 소식이 전해지기 전까지는 이 녹색 기후기금에 대해서 생소하셨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대체로 보면 이 기금이 올해도 이렇게 이상기후 때문에 굉장히 좀 세계가 혼역을 치르고 있지 않습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렇게 온실가스라든가 이런 거에 의해서 이상기후에 따라서 전 세계가 특히 경제적 측면에서도 많은 그 파급 효과를 미치고 있는데요. 네.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특히 개도국의 온실가스, 즉 CO2 가스가 되겠죠. 이걸 감축한다든가. 네네. 또 이 기후변화 협약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이렇게 개도국의 이 적응이 좀 쉽게 올 수 있도록 거기에 따라서 좀 국제적인 그 금융기구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차원에서 만들어진 기구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국제기구입니다. GCF, 그린 클라이밋 펀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마지막이 펀드로 끝나기 때문에 이것이 기금의 성격이 강한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국제금융기구나 국제기구들은 그동안 유럽과 북미에 대부분 본부를 유치를 했는데 우리나라에서 본부국을 유치하면서 이게 기존의 관행을 깼다는 데 좀 의미를 둬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상당히 중요한 지적으로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보면 세계 경제 질서에서 중심국이다 하는 것이 어떤 이점이 있느냐 하는 각도에서는 통화에서 그 시너지 이펙트, 화폐 발행 차익을 누리는 것이 큽니다는 사실 국제기구의 그 중심지를 유치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국제 행사가 주는 파급 효과가 얼마나 큽니까? 예를 들어서 월드컵만 해도 제가 기억으로는 직간접 효과를 포함해서 15조, 20조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것을 이렇게 유치하면 사실 그 나라 경제라든가 그 나라 위상이라든가 그 나라 국민들의 그 자긍심 이렇게 주는 효과가 상당히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거든요. 네. 지금까지 국제기구가 활동하든 활동하지 않든 이렇게 매스컴 보면 한 5만 8천여 개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상 이 그 국제기구 중에서 약 80% 정도가 선진국에 몰려 있다. 지금 미국이라든가 유럽에 집중적으로 몰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네. 그만큼 기구가 주는 상징성이 크고 경제 효과가 크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우리는 지금 수출 규모라든가 GDP 규모로 보면 세계 10위권 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는 국제기구가 사실 얼마큼 유치했는가 했을 때는 저도 깜짝 놀랐어요. 27개뿐이 안 된다 그래요. 네. 그래서 상당히 적죠. 그래서 태국보다도 적다 이렇게 이렇게 저도 이제 매스컴을 통해서 알게 됐었는데요. 네네.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제도 TV 토론에서 국제금융기구는 하지만 이 GCF 하나를 유치한 게 얼마큼 큰 의미가 있느냐 해서 좀 이렇게 사실 의미를 격화시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아시겠습니다는 이 IMF의 자본금 규모가 지금 3,700억 달러. 네. 그리고 월드뱅크, 즉 김영 총재가 계시는 세계은행이 한 1,937억 달러 이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 기금이 이제 제대로 조성된다면 1,000억 달러에 해당됩니다. 네. 그래서 세계 그 제3위의 국제금융기구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유치하는 것은 아주 이례적으로 최고에 해당된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이제 이 GCF 사무국은 송도에 짓게 됩니다. 송도 유치하는데 막판까지 손에 땀을 쥐게 했다고 하는데요. 경쟁 상대가 독일이었습니다. 독일을 제치고 우리나라 송도에 이 사무국을 유치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사실은 극적이었었죠. 네. 왜 그러냐면 공식화되고 난 이후에 지금까지 2년 동안 독일의 그 본에서 임시 거처가 있었었고요. 네.
그 다음에 6개월 전인 파나마에서도 사실 우리가 사실상 졌습니다. 독일의 그 막대한 이렇게 자금 지원, 그 다음에 물량 공세로 인해서 한국이 6개월 전까지만 하더라도 독일에 압도적으로 졌었는데요. 이번에 그 한국에서 열린 회의에서 송도가 이게 유치에 성공한 것은 역시 그동안 국제 행사로서 한국이 경험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는 독일보다도 자금 지원 규모가 상당히 적고 여러 가지 물량 공세에도 우리가 따라가지 못했습니다는 유치에 성공한 것은 역시 그 개도국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략한 점, 이것이 가장 컸지 않았냐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유럽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 2년 반 동안 유럽 국가들이 제때 해결하지 못함에 따라서 다른 국가들은 앉아서 경제적 고통을 당하는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그 유럽 위기, 또 4년 전에 미국 위기를 계기로 해서 세계 그 중심권이 좀 이동시킬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이 지금 신흥국이라든가 개발도상국의 공통적 견해입니다. 네. 그래서 너무 이런 국제기구라든가 국제행사도 선진국에 집중되어 있으면 선진국에서 위기를 거치면 사실 개도국이 고스란히 앉아서 당하게 되는 꼴이거든요. 네네. 그런 관점에서 보면 개도국이 선진국과 신흥국의 중간자, 밸런스 입장을 취한 한국이 적합한 지역이지 않느냐 하는 각도에서 이번에 정부의 관련된 사람의 전략적인 성공, 그 다음에 양극화가 심해지는 상태에서 한국의 중간자 입장, 힘의 균형을 하는데 굉장히 중간자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 이런 것이 함께 작용해서 이번에 극적으로 송도 네. 유치에 성공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번 유치에는 정부의 역할도 상당히 컸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동안 추진해왔던 녹색 성장이 좀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겠죠. 네, 아무래도 그렇죠. 이번에 그 유치의 그 막판에 잘 헌 측면도 있습니다는 사실 그 녹색 성장과 관련해서는 4년 전에 글로벌 위기 때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차세대 성장 동인을 세계 각국들이 많이 찾았는데요. 당시에 몰아닥친 이상기후 때문에 역시 그 그린 성장 쪽에 찾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측에서 아마 4년 전에 주식 투자하신 분들도 바이오 해가지고 아마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강하게 반등했던 것으로 아마 기억나실 거로 이렇게 보이는데요. 바로 그때 생각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그러면 한국이 그 그린 성장을 주장했는데요. 이게 세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느냐 하면 미국에는 동일한 각도에서 아폴로 프로젝트, 일본은 뉴 21 프로젝트, 중국도 그린 성장 이렇게 해서 한국의 그 녹색 성장과 거의 비슷한 개념의 이렇게 차세대 성장 동의를 마련하기 위해서 정부 차원에서 이렇게 성장을 추진했던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녹색 성장하면 한국이 사실 이 녹색 성장 분야의 선도국이다 하는 이런 선입견도 이번에 송도가 막판으로 유치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작용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제기구 유치는 여러 가지 의미가 크지만 그중에서도 저희가 가장 관심 있는 부분, 경제적인 효과가 아주 크다고 합니다. 어떤 부분에서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규모가 어느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하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월드컵 행사, 네. 그다음에 올림픽 행사는 일회성입니다. 그죠? 그렇죠. 그러나 이 국제금융기구, 즉 GCF는 상시적 기구입니다. 그래서 지금 KDR이라든가 이런 데에서는 지금 상주 인구가 500명이 될 것이다. 그리고 연 120회 회의가 있는다 하는데요. 어제 송영길 인천시장과 같이 이렇게 방송을 했었었는데요. 이 시장님의 말씀으로 보면 상주 인구가 500명이 아니라 기금의 성격에 따라서는 1000명도 넘어갈 수 있다 하는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상시적인 기구이기 때문에 경제 효과도 앞으로 우리가 허기에 따라서 많이 이렇게 경제 효과가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KDI가 단순히 분석한 거 보면 3,800억 달러 하는데요. 간접 효과가 보면 이거보다 더 훨씬 크고 상시적 기구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한국의 경제 효과를 준다 하는 측면에서 개최진 송도뿐만 아니라 한국 경제 경기 회복이라든가 이런 데에도 상당 부분 도움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 재진출에 이어서 이번 GCF 유치로 우리나라의 이미지가 한껏 올라갈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제적 위상에 어떤 긍정적인 변화가 있을지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죠. 네, 어제 증시적 측면에서도 탄소 배출과 관련해서 주식이 많이 올라서 화제가 됐습니다는 국제 신용평가기관들이 이번에 GCF 유치를 계기로 해서 한국의 신용등급이 추가적으로 올라갈 이런 조짐도 이렇게 부분적으로 감지되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한국의 위상 상당히 좋죠. 지금 보면 여기 이제 한국경제TV의 PD께서 잘 지금 보여주고 계십니다는 사실 한국의 위상이 상당히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인적인 측면에서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라든가 김용 월드뱅크 총재라든가 그다음에 최근에 보면 G20회의
그 다음에 유엔 안보리 진출, 그리고 평창 올림픽 이렇게 그리고 3대 신용평가회로부터 한국의 신용등급이 올라간 이런 상태에서 이거는 국제금융기구입니다. 자금이 조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글로벌 그린 성장 연구소, 그러니까 연구소가 되겠죠. 그 다음에 녹색기술센터, 이걸 상용화시키는 기술, 그리고 이번에 그 기금하면 자금까지 해서 연구와 기술 상용화와 자금의 충당하는 측면에서 이 녹색 성장 관련된 트로이크 체제가 구축되는 상태이거든요. 그런 각도에서는 한국이 상당 부분 신용등급 올라가는 데도 도움되지 네. 않겠나 생각하고요. 국제금융기구는 한국이지만 다른 국가들이 공통제 입장에서 한국에 관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때문에 북한과 관련돼서도 지정학적 위험을 감소시키는 데 도움되기 때문에 신용등급의 상향 조정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보시겠습니다. 높아진 국가적 위상만큼이나 앞으로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어떤 자세, 어떤 노력이 필요할 것 같은가요? 우리가 이제 국제 행사라든가 국제금융기구라든가 이런 게 유치하면 이제 시작이다 하는데요. 정말로 이 기구는 이제 시작입니다. 네. 이게 기금이 조성되려면 2020년에 가서 공식적으로 이렇게 조성되고 정말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허기에 따라서 다른다 이렇게 보면 되겠는데요. 좋은 측면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만큼 상시적 기구가 없다는 것은 세계 모든 매스컴들이 이제 한국을 상시적으로 외신에서 보도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국제금융기구 유치를 계기로 해서 한국 국민들이 국제화에 대해지 사실상 한국에 대한 이미지라든가 우리가 기대하는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지 않냐 생각합니다. 네. 이제부터 시작이다 하는 것이 가장 맞는 게 바로 GCF 유치다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네, 녹색기후기금 GCF의 본부가 우리나라 송도에 유치되게 됐습니다.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되는지 앞으로의 경제적인 효과까지 따져봤습니다.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